사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완전한 단일화엔 이르지 못하고 있어 혼전 양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 4명 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 후보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세 분의 어떤 교육 열정을 제가 정책으로 담아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용광로처럼 부산 교육을 보수의 길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도보수 완전 단일화는 아직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늦어지면서 단일화에서 배제됐던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수 완전 단일화가 아닙니다. 중도 보수 완전 단일화는 저와 최종적으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승리합니다. 게다가 중도를 자처하며 독자 행보를 보이던 황욱 세계창의력협회장이 오늘 최윤홍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와 최 후보 사이 최종 경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대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기는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책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실행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를 운영하면서 4년 내에 어려운 난제들을 거의 다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양진영의 2명씩이 남으면서 4파전으로 압축된 상황. 오는 13일 후보 등록일이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다 가능성은 낮지만 후보 등록일 이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된다면 5월 조기 대선까지 교육감 재선거도 미뤄집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지역에서 일찍 시작된 개헌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7년 체제의 변화를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도 지역별 득표를 감안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권력 구조만 본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꾸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뒤 개헌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다시는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 비상계엄 조항에서 평시를 지워버리는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 가능한 시급한 개헌안들은 이번 대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일찍 주장된 개헌 논의는 여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주자들의 개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주자들의 지방 분권과 개헌 주장이 잇따릅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바로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더라도 2달여 동안 개헌 여부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물론 후보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른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러면 지방선거 때 맞춰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언제 시기를 정해서 이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각 주자들 간에 딱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87년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대기업이 부족한 지역으로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이 절실하지만 투자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줄 지역이 주도하는 벤처펀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데이터 기반 신발 제조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크리스틴 컴퍼니.
AI를 통해 신발 공장과 브랜드를 매칭하는 기술로 이른바 슈즈테크를 개척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임에도 지역에선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가 아쉽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저희도 이제 투자를 좀 성공해서 IPO까지 하는 사례를 좀 만들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의 벤처 투자 규모는 전국의 3%로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과부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유망 스타트업들의 수도권 유출도 빚어집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주도의 벤처 펀드들이 잇따라 만들어지는 배경입니다. 부산엔 미래성장 벤처 펀드가, 경남에선 지역혁신 벤처 펀드가 결성됐습니다. 운영될 자펀드 기준 각각 2,900억 원과 1,4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부산은 1,000억 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 펀드를 최근 추가 유치했습니다. 정부 모태 펀드 600억 원을 중심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면 2,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들이 운용됩니다. 특히 펀드 운영에 있어 지역 기업 투자 의무 비율이 작동한다는 점에 지역 벤처 투자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향후에 생길 펀드들도 그런 이제 지역 투자 의무 비율을 맞춰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하반기부터는 지역 생태계에 온기가 돌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소송된 벤처 펀드는 1조 2천억 원, 2030년까지 8천억 원을 더 조성해 2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게 부산시 구상입니다. 스케일업을 필요로 하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전용 펀드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를 맞아 부산 경남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서면 일대에선 낮 1시부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와 도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경남에선 윤석열 석방 규탄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창원광장 양쪽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 개혁 부산 경남 비상행동은 탄핵 선고가 있을 때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7년 만에 부산 지역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 가능 소식에도 부동산 시장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첫째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앞주보다 0.05% 떨어져 2022년 6월 이후 3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강서구 일대 그린벨트 17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겠다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도 시장의 반등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해제가 가시화돼야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2025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이틀 연속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시범 경기 기간에 부분 개방된 내야 관람석 17,000여 석이 이틀째 꽉 찼습니다. 창원 NC파크도 이틀 동안 14,000여 명의 관중이 찾았습니다. 한편 전날 승리를 거둔 롯데는 기아와의 치열한 투수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NC 다이노스는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7대2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